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법규 첫 번째 시간 공부했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 의무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 의무와 관련된 내용 추가로 이어서 하고 계속해서 다른 내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할 때 부당 권유하면 안 돼요.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보면 투자자로부터 투자 권유 요청받지 않고 방문하거나 전화, 실시간 대화, 뭐 채팅방 이런 걸 이용하는 행위 안 됩니다. 이걸 불초청 권유라고 해요. 그래서 투자 권유 요청받지 않으면 이거 안 돼요. 근데 그러면 영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증권하고 장내 파생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는 이거 요청받지 않아도 투자 권유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증권하고 장내 파생 상품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투자 권유했어요. 근데 권유받은 투자자가 나 싫어 하는 그런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투자 권유하면 안 되거든요. 그때 거부 의사에 반해서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투자 권유를 하는 행위가 성립되는 게 있다. 원래 하면 안 돼, 이거. 거부하면 설명하면 안 되는데 투자 권유 할 수 있어요. 언제? 요거 가로에 있는 내용 중요합니다. 처음에 권유해서 거부했는데 한 달 지난 다음에 권유하는 거 가능하다. 그 다음에 처음 한 것과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 상품을 권유하는 건 가능하다는 거. 요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 노란색. 그 다음에 투자 권유 준칙 이런 걸 만들어라.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라는 거. 그리고 요 파생 상품 등은 항상 파생 결합증권이 파생 상품에 파생 결합증권이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투자자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 권유 준칙을 만들어라. 왜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뭐 차별, 차등 둔다고 하면 틀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파생 상품 등은요, 뭐 많이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의 격차가 너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의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 권유 준칙 만들으라는 거예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협회에서는 공통 사용할 수 있는 표준 투자 권유 준칙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실제 금융투자협에서는 표준 투자 권유 준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투자 권유를 하는 사람이 바로 투자 권유 대행인입니다. 정의. 금융투자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금융투자 상품. 이거 파생 상품은 안 된다는 거 중요하죠? 안 됩니다. 이거는 제외. 그래서 금융투자 상품 투자 권유를 수행하는 자가 투자 권유 대행인입니다. 그래서 금융투자회사가 투자 권유 대행인으로 하여금 투자 권유를 하려면 먼저 금융위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등록하는 게 아니고 금융위에 등록 업무를 위탁받은 그 금융투자협회에다가 투자 권유 대행인을 등록을 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투자 권유 대행인 자격을 따면 이거를 그 해당 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속계약 체결하는 거죠. 위탁계약 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이제 금융투자협회에다가 이 투자권유 대행인을 등록을 하죠. 투자권유 대행인의 금지행위. 당연히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 대행인 이외의 사람한테 투자권유를 대행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한 금융투자업자를 대리해서 계약 체결하는 행위 안 됩니다. 이거 금지행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 투자권유 대행인은요 권유만 대행하는 거지 대리해서 계약 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자자한테 돈, 증권, 재산 이거 받는 행위 안 돼요. 이거 못합니다. 다. 그래서 각종 금지행위 그리고 뭐 이거 아까 나왔던 거고 그래서 그걸 다시 이제 정리한 건데 여기 두 개는 앞에서 봤었죠. 그 다음에 위탁받은 투자권유 대행 업무를 또 제3자에게 다시 재위탁하는 거 안 됩니다. 대리계약 안 되고요. 이거 투자업자뿐만이 아니고 투자자를 자신이 대리해서 계약하는 것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매매 권한 위탁받는 것도 안 돼요. 그 다음에 투자권유 대행에는 한 금융투자업자만 계약을 해야 되지
둘 이상의 업자와 투자 권유 위탁 계약 체결하면 안 된다. 우리는 일사전속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NH투자증권의 투자 권유 대행인으로 등록돼 있다 그러면 뭐 미래에셋 증권과는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탁 계약 체결한 금융투자업자가 이미 발행한 주식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이런 거 하여간 우리는 투자 권유만 대행하는 거예요. 투자 권유 대행은. 그럼 어떻게 권유하느냐? 그래서 투자자한테 다음 사실을 알려야 되고 투자 권유 대행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투자 권유 대행이라는 증표를 투자자한테 보여주면서 우리 투자를 권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투자 권유를 위탁한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나는 어느 증권사와 투자 계약돼 있다. 권유 대행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위탁한 금융투자업자를 대리해 계약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나는 재산도 받지 못하고 업자가 이를 직접 받는다. 나는 대신 받을 수가 없다. 대리계약도 체결할 수 없다. 매매거나 위탁받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을 투자자한테 알려주면서 투자 권유하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집합투자증권, 이 펀드는 광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펀드 판매사, 은행, 증권사, 그 영업점은 펀드 판매면서 판매 보수나 판매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먼저 광고.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상품 전체에 적용되는 광고 규제가 있어요. 뭐 펀드뿐만 아니고 모든 거에 광고 규제가 있고 또 펀드, 이 집합투자증권에만 적용되는 광고 규제를 또 별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광고에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이 있고 또 준수해야 될 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이거는 광고에 이 집합투자증권 광고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니까 이 세 가지의 내용을 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광고에 요 규정을 어긴 게 됩니다. 반드시 넣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집합투자증권을 여러분들이 취득하기 전에 투자설명서나 간이투자설명서를 읽어봐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권고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펀드, 이 집합투자증권 투자하면요. 투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요. 그 손실은요. 투자자 여러분한테 돌아갑니다라는 사실 반드시 넣어야 돼요. 그리고 과거의 운용 실적이요. 미래에 여러분들이 이 펀드가 과거의 실적 좋다고 해서 미래 수익이 좋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라는 사실. 이런 걸 반드시 집어넣어라.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광고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 이건 뭡니까? 반드시 넣지는 않아도 되는데 이런 것들은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선택적으로 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보수나 수수료에 관한 사항, 그 펀드의 운용 인력, 펀드 매니저죠. 이런 거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과거 운용 실적이 있는 경우에 그 운용 실적 넣을 수 있기도 하고 빼도 된다. 환매에 관한 사항, 펀드 수익 구조, 집합투자구조, 평가회사. 우리 왜 모닝스타라든지 우리 제로인 이런 데가 이제 펀드 평가회사죠. 여기가 평가한 결과 뭐 무궁화, 태극 마크로 등급 표시하잖아요. 제로인 같은 데서는. 그래서 이게 5개를 받았는지 모닝스타면 별 5개를 받았는지 이런 평가 결과. 비교 관계로 하는 경우에는 비교 대상이 되는 다른 집합투자업자나 집합투자기구 유형, 운용기간, 운용실적, 그 밖에 비교 기준 일자에 관한 사항. 그래서 어쨌든 비교 광고 할 수 있어요. 다른 펀드와 우리 펀드 비교해서 광고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교할 때는 이런 거 다 넣고 해라는 거. 그 다음에 수익구조, 평가 결과 이런 거 광고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근데 금지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투자 광고를 할 때 연금이나 퇴직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는 하지 못한다. 즉 펀드 광고하면서 우리가 손실을 보전해 줄게 또는 우리가 이익을 보장해 줄게 하는
어쨌든 투자자로 하여금 올인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표시를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원금을 보장해 주는 게 있죠. 예를 들면 퇴직금, 연금, 이런 신탁, 이런 것들은 원금 보장형이 있습니다. 요거 빼고는 나머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광고할 때 지켜야 될 사항이 있어요. 시험에 뭐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옵니다. 엄청.